춘투 사라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춘투라는 게 노동계가 춘계, 투쟁, 이것을 춘투라고 합니다. 춘계, 투쟁을 줄여서. 그런데 이 춘투가 이번 봄에는 없었어요. 노동계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야, 근래 보기 드문 노동계의 행동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말입니다. 노조와 기업이 상생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저는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역대 정부 집권 2년차 근로 손실 일수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지금 엄청납니다. 248만 7,611이나 됩니다. 집권 2년차 때 말이에요. 2년차 합치면 이게 여러분 248만 7,611 이러니까 엄청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계산이 파업 일수에다가 파업 참가자 수, 그죠? 파업 참가자 수, 여기다가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 이거예요. 파업 일수에 파업 참가자가 곱하기가 되면 엄청난 시간이 되겠죠. 그것을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결국 며칠이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며칠이 노무현 정부 때 248만 7,611일이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135만 7,900일, 박근혜 정부 때도 138만 3,600일, 문재인 정부 때도 143만 3,90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2년 차는요. 61만 6,622일입니다. 앞에 4대 정권의 평균의 37% 수준이에요. 4대 정권의 평균이 166만 5,798일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7%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란 말입니다. 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파업 일수가 줄었다. 저는요. 나라가 그만큼 말입니다. 손실을 줄였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춘투가 사라져서 노동계에서 저는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연도별 분규 지속 일수도 보면 말입니다. 2019년에 21일이었어요. 2020년에도 20일이나 됐고요. 2021년에 23일 그리고 2022년에는 19일이고요. 작년에는 9일밖에 안 됩니다. 9일밖에. 그만큼 파업을 오래 하는 것보다가 노와 사가 이게 힘을 합쳐서 중국의 저가 반덤핑 여기에 대응도 하고요. 세계시장에 경쟁력도 찾아가겠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죠.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이게 저는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계속 될 건가? 이제 이게 문제죠. 앞으로 계속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예민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노사법치주의에서요. 불법행위 엄정 대응하겠다. 이것은 어느 정부나 해왔던 일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노조 투명성 강화하겠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도입한다. 이게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관여하거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많아요. 앞으로 남은 게. 핵심이 말입니다. 핵심이 근로시간 개편이에요. 69시간 논란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 보류됐거든요. 지금 주 52시간입니다. 이거 지금 경제 사실은 망치는 어떤 핵심 요소거든요. 이거 아직 손도 못 댔습니다. 노동법원을 설치를 한다든가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을 한다든가
저는 이런 것은 뭐 여야 합의에 의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노동개혁의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마 말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노동개혁은요 또 한 번 강력한 저항을 맞을 겁니다. 저는 이참에 말입니다. 정부도 그렇고요, 노동계도 그렇고요, 진짜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중국의 공세가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저가 파산 공세에 대한민국 수출품 줄줄이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인데 수출 경쟁에서 중국과 가격에서 밀린다면 우리는 갈 길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때문에 노와 사가 제대로 협력해서 중국을 타도하자, 이런 어떤 위대한 발상 하면 안 될까요? 저는 그런 위대한 발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요, 대한민국답게 저는 강하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뭐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은 참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봐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화자찬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지금 자화자찬하는 핵심이 이거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넘치니까 맞아요. 지금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활용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동개혁의 핵심은요, 최저임금에 대한 개혁, 여기에다가 제일 중요한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는 것,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뺏는다는 것은 그것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권리, 국가가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말입니다. 계속해서 옥죄면 저는 나라 경제는 당연히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저는 그게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 모르지만 이게 노동계도 그렇고요, 정부도 그렇고요, 허심탄회하게 원리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면 저는 좋은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런 일이 되면.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